도판 좀 해달라고 그래서 도판 넣으니까 좋아요? 엄청 행복해해요. 그거 나온 거 보고 엄청 행복해하더라고. 내가 언제 행복했어? 자랑질하고. 언제? 진짜. 자기 말이 먹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았냐. 잘 쓰이잖아. 아까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하다가 여러분이 뭐 나는 모르잖아.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절실하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근데 그날 충격 먹었어요. 도현 씨가 우리가 찾아보려는 그 말이 맞는데 나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 정말. 그래서 그냥 그날 가서 그냥 좀 한심했어 내 자신. 그걸 전혀. 근데 그래서 안 해주실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 해주셔서 해주셔서 되게 그러니까 고마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른다든가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딴 거는 잘 못해줘도 그런 거는 항상 했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일일이 그 사람들을 그 개개인적으로 뭐가 중요시 여기고 뭐가 이렇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니까 지금 같아서는 뭐라 그럴까, 내가 뭐가 중요한 건지를 잘 몰라서. 옛날에 내가 처음 배우러 할 때는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서예가들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좀 막 위하다가 뭐 가고 누가 누군지,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책을 내. 그래서 서예가 열정도 그래서 만든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저 서예 백문백가부터 여기 안진경 연포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온 책인데, 이 책들이 전부 다 보면은 그 나온 순서대로 보면은요, 내가 뭘가 궁금하잖아. 다 이어지는. 그 궁금한 것을 주로 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서예 백문백가 거기에 뒤에 후기 보면은 뭐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내가 써놨어. 그러니까 뭐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좀 이상하네. 이해가 됩니까? 네, 알아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서예 공부를 하는데 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뭘까 그때 많이 생각해서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써놓은 거가 그 후기야. 아마도 후기가 모르겠는데. 오늘 며칠이지? 여기 앉아. 아니 줘봐. 가시려고? 양띠가 아니시라고 그러면. 궁합이 안 맞나 보다. 여기 해놨네. 나도 그런 거 넓어 보인다. 여기 원래 그냥 오늘 며칠이지? 7월? 28일. 7월은 또 무슨 7월이야, 6월이야. 아 6월이지. 28일? 네. 제가 이거 그때 아마 서예 백문백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다. 그것은 서예라는 명칭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 서예라는 명칭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거 참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조금 웃기는 거가, 제가 웃기는 거니까 여러분은 뭐 별로 해당 사항 없을 텐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하고 그랬었죠.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화두가 뭐 부모가 날 낳는가 그걸 화두 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화두가 풀리니까 좀 많은 걸 풀렸다. 아마 국전 계기도 아마 그때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서예를 하면서도 서예라는 걸 늘 쓰잖아, 그지? 근데 이 서예라는 건 말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제가 웃기는 거가 딴 사람들은 참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왜 그것이 비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지, 내가 바보임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거 제일 내가 그 처음 책을 낸 거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꽤 오래되고 뭐 그 40년 됐겠지. 그렇게 되면서 그때 처음 질문한 거가 과연 서예라는 용어가 옳은 것인가. 그때 왜 내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을 했었냐면은 서예가 예자가 붙으니까 예로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느꼈던 것 같아. 서예라는 거는 뭐 조주원 선생님 저 가끔 그런 걸 많이 강조하시는데 무슨 뭐 이품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요 뭐 이런 말씀들은 다 그것도 다 옳은 거고, 아무튼 뭔가 문자를 향유하고 저렇게 하니까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예라는 개념보다는 좀 다른 것 같은, 뭐가 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야. 문자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예술로만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서예가 하는 사람이 서예부터를 생각을 해봐야지 그 다음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딴 사람들한테 한번 술 먹고 그때들 하면서 물어보면은 그런데 전부 다 관심 없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 거야. 왜 대화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뭘 던지면은 이렇게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서예 보러 재수없어 술 안 먹어 이런 식이라.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말을 못해. 그 다음에는 술만 떨어지게 뭐 그딴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한다. 그럼 혼자만 고민하게 되지. 딴 사람하고 그런 일이 또 그러면 또 미친놈 취급받을 거 뻔한데 내가 왜 안 미쳤는데 미친놈 취급받냐고. 이해가 돼요? 저는 저 사단한 생활하면서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조금 숨어 지내고 나 혼자 하는 이런 스타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근데 그것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르면은 그때서나 얘기를 해. 그러면 그 과정과 이런 거는 얼마나, 그러니까 뭔가 저게 어떻게 성을 쌓착을 하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그 진도 뭐 이런 데도 왜 그 마누라 죽고 자가 이렇게 하나씩 싸서 뭐 성 쌓고 뭐 그랬었잖아, 그치? 그 세상은 미친놈이 하지 멀쩡한 놈이 뭘 하지 않아요. 세계 정복한 사람 다 미친놈이 한 거야. 안 미치면은 뭐를 못해. 미친놈이 한 거야 다. 그리고 세계 아주 우임들은 다 저 미친병에 걸려 있어요. 뭐 질랄병 아니면 미친병 아니면 뭐 아무튼 뭐가 있어. 간질이라든가 뭐가 있어.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좀 달라. 내가 이렇게 말하고서 내가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말이 그거야. 서예라는 명칭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물론 서예는 서법, 서도 이렇게 있는데 한국에서 서예라고 뭐 하는 거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래갖고 내가 여천호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뭐 서법 예술의 준말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냥 경강부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서법 예술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법, 서도이라는 말 이외에 서학이라는 용어를 난 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한국 서단 서예 이론보다는 실기에 치중하는 감이 없지 않고 뭐 어떻든 간에 이론서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서예라는 보다도 저는 명칭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서학하면은 학자가 붙잖아. 학이 붙으니까 서예는 뭔가 좀 그래도 공부하는 건가? 어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나는 서예보다는 서학이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가 이때 처음 처음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도 서학연구소라고 그랬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서학연구소에도 자연스러워요. 좀 이렇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만약 그때 서학연구소 이렇게 하라고 웃긴다고 그랬지. 서예연구소라는 말도 안 해. 연구소라는 자체는 서예학원이지. 나는 그것도 서예연구소. 난 더 나아가서 서학연구소. 이렇게 하는 것이 남이 봐도 좀 고상하지. 내용 아래 같이 서예를 가르쳐여도 그래도 저기는 그래도 뭔가 서예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렇게 뭐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지? 왜냐하면 이 명사가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것이 좀 더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고 조금 높은 단계에서 쓰는 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좀 거기서 보고 우러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때 그런 거를 그리고 서예, 서도 이런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용어를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서자 하나만 가지고서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랬다가 나중에 언젠가 한참 이렇게 교류전 많이 할 때 제가 전주에서 한중일 하고 그럴 때 그냥 그럼 이걸 또 한문으로 써도 되지만 서로가 다르고 이렇게 의미하니까 서예하고서 알파벳 그걸로 쓰자 이렇게 그때 잠정적으로 한 것까지는 제가 해놨었는데 뭐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뭐. 그래서 여기 끝으로 이 책을 번역을 기점으로 하여 중국 서예사 서법 이론, 서예 미학, 서예에 관한 연구, 논문 등을 계속 번역할 것을 약속하며, 그러니까 이때 이런 것을 그냥 약속했어 나 혼자. 이제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지, 그렇지? 이게 91년 처음, 90년 그렇게 했어요. 이상하다. 말하고 나니까. 근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가 궁금해야 돼. 궁금해야지 찾아보고. 그러니까 자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알기 어렵고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예 핵버리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나온 거가 서예가였죠. 그리고 또 서예 백문박단 그 다음 나온 책이 서법 논총이라는 책인데 저 책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는 않아. 나온 거 전부 다 내가 처음에 다 소개한 거니까 다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는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홍콩 중문대학에서 박사 논문 수집을 하려고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도서관 하는데 서법논총 이런 게 좀 수사님 신문 많이 들어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한 책으로 한 사람으로서 이게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책이 한 권 정도 이렇게 나올 이렇게 상당히 참 거시기하다. 그리고 거기는 그때는 홍콩 지금 이제 다 달라졌겠지만 거기 가려면 참 재밌어. 오래된 얘기라 좀 그러는데 이게 무슨 서부의 무법자 같이 갈 때 코인 있잖아요. 코인 그때는 복사기에다가 개인 놓고 코인을 놓고
한 장씩 복사를 해. 콩콩도 뭐 아무튼 뭐 제일 작은 거 작은 단위 하나 넣으면 복사지 하나 나오는 코인이 누가 시키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갈 때 은행에 들러서 양쪽에 이렇게 그 코인을 받고 그럼 나중에 집에 들어올 때는 이만큼 무게가 종이로 해서 와. 그럼 밤에는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처리해 이렇게 해가지고 코치케스 묶고 그래서 책을 만들고 그때 백종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하도 그럼 또 좀 뭐하고라 읽어보잖아요. 좀 한번 읽어보고 그때는 내가 박사 논문 하는데 그런 것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고 초보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근대 서학을 처음 알린 사람이야. 심은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연설을 많이 강연을 많이 다녔더라고. 그러니까 그 강연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들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이상한데 강연을 했는데 중국 사람은요 속기가 된다. 예를 나도 처음에 그 중국 가서 어떻게 해서 강연 가는데 그 다음 신문에 그대로 나오더라고. 녹음하지도 않는데 누가 속기를 한 거야 이렇게.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 신문목에 강연하고 그러면 그 제자들이 누가 와서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남은 원고가 있는 거야. 그거가 신문목 죽고 나서 출판된 책이 바로 그거라. 서법논청이라고. 그 중에 좀 제일 초학자들한테 유리하게 그리고 또 알기 쉽게끔 설명해 준 거 그러한 것들만 모아놓은 책들이 그게 서법논청이야. 따라서 서예를 이렇게 처음 말하고 대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들에 좋은 책일 것 같다라고 그 다음 번역한 책이 서법논청이야. 그래서 그 뒤도 전 뭐 80절 중국 서예 80제 뭐 중국 논문서 서예 미학 뭐 중국 서학 논쟁이 뭐 서야가 열절 이게 다 필요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서 지나가니까 지나간 지가 지금 몇십 년 되니까 지금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몰라. 그 당시는 저게 내가 꼭 필요해서 모르고 해서 한 거라고. 지금 자꾸만 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몇십 년을 거의 이것만 이렇게 해오다시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라. 그 단계 때는 중요한 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나보고 서예 글 쓰는 게 어떻게 쓰냐고 그러면 뭐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그냥 붙잡고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근데 이게 처음 배울 때는 이거 뭐 붓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 처음엔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 정도 생각하면은 지금 하면은 그게 다 헛짓거리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물론 그게 그 당시는 중요했고 그걸 과정을 거쳤고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붙잡고 그냥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만 난 말하고 싶어 지금은. 거기에 뭐 서체가 뭐 필요했고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여기 저 이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아래 뭐 어떻게 내려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은 참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라고. 꼭 물어보면은 내가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많이 물어보는 게 좋아요. 왜 그동안 그런 궤적인 충분히 쌓여 있잖아. 그리고 한꺼번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씩 나서 쌓아서 올려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단계와 아니면 그 어떤 과정에서 고민스러운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 내가 고민하고 저렇게 했던 거는 지금 사단이 충분히 고민하고 했던 수 있는 것들이라 공감하면서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근데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옛날 같은 의사기 경우는 뭐 우부니까 아무렇게는데 지금은 이런 게 겁이 나는 거야. 왜 겁이 났냐? 겁이 난다고 말하면 이상하지만 의사기 발수 여기서 붙이는 의사고 그리고 이 정의 벼슬을 했던 여동생이라고. 근데 이 정의라는 거가 그 당시 최고 권력자야. 그러니까 저 정의가 지금 말로 하면은 법무부 장관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권력이 높은 거야.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승산까지도 겸하면서 정의가 다 해 모든 거죠. 그리고 그때는 생사열탈감이 더 심했었다. 그러니까 이 정의의 그런 정의의 여동생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집안 아니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저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 우향 아까 저 위에서 나왔었죠, 이 사람의 뭐 사촌 또 뭐 조카라는 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 인척관계와 이런 저기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리고 왕이지 그 계몽 스승 어렸을 때 스승이고 그렇게 읽다 보면은 거의 보면은 서해의 처음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물론 남자하면 더 저기 했었지만 여자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최초기 때문에 더 위대하다 이런 생각. 그리고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이었었으면 아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 집안. 이미경 이철경네 그 선생님 집안도 굉장히 좀 빵빵했었다고 그러죠. 네. 그때 뭐 집에서 뭐 피아노 치고 딴 사람 피아노 구경도 피아노 피자도 잘 모르는 그런 적인데.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여유 있게 무슨 뭐 이렇게 자동차 타고 아니면 이렇게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했었던 해서 그 서예를 했던 그런 해서 내려오는 것하고 일반적이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을 거다는 그런 생각이 난 들어가는 거예요. 일준 선생님도 마찬가지. 안동 김씨의 그 유명한 거기에서 그 얼마나 또 민족 정기가 있어가지고 여천사하고 둘이 북한 저기 할 때 도망갔다잖아. 그래가지고선 몇 년간 토굴에서 지내면서 그때 지나면서 그 임모를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큰 집안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한 이런 것이 사람들이 사회가 되는 거야. 내가 보면은. 그렇지 않고 어줍지 않게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글씨나 써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희망을 싹 죽이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근데 내 의미를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서예가 열절 읽어보고 그거 하면서 더욱 느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서예가 했던 사람이 없어. 그리고 저 사람도 서예가 열절 그거 보면 대부분 처음에 딱딱하게 해가지고 집안에 전터 이렇게 쭉 하고서 그 다음에 언제 과거에 그 급제하고 다 이런 사람. 우리 옛날에요 그 과거 급제 했었으면은요 과거 급제 진사까지 아니어도 향시 초시반에 동네에서는 어른이야. 선하게 나오는 윤초씨도 그 동네 유지잖아. 근데 거기에 진사 그 동네 그냥 난리나. 그런 거 생각했었을 때 아 그런 사람들이 서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예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었죠. 그러니까 서예가가 없는 거야. 서예만 있는 거야. 쓰는 행위는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예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서예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다 하는 얘기다. 그거는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서예 직업가다 하는 거예요. 서예 직업가들은 그때는 유명했었어도 이름을 하나도 안 내밀었어. 뒤에 안전해져. 그죠? 유행서풍이니 당시 잘 썼던 사람들은 안 내려와요. 우리 전람회 전 무슨
많이들 그 한 전람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또 비슷하게 쓰고 그랬었으면요 거의 안 쳐다봐. 근데 뭐가 탁 이렇게서 뭐 어떤 뭐가 있네 그러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쳐다보고서 쳐다보는데 여러 가지가 괜찮으면 좋네 아니면 흥 하고서 간다. 괜찮으면 좋네 이런 사람이 몇 번 하고 나면 그 사람에서 나중에 사귈 것 같아요. 제가 그 텔레비 뭐 영화 이런 걸 많이 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중에 그래서 제일 좋다 잘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배우들이 전부 다 특징 배우들이야. 개성 있고 뭔가 특징 있게 했던 사람만이 영화가 흥행됐었고 그 드라마가 살고 이렇게 했었었지 일반적인 거는 없어. 다 죽었어. 그지? 그렇잖아. 그리고 재밌다 괜찮다 배너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런 거 나오는 것보다 찰턴 헤스턴이 나와. 그죠? 안 그런가? 로마의 휴일 뭘까 하면 오드 헵번이 나온다고. 오드 헵번이 아니고 찰턴 헤스턴이 아니었었으면 그 영화는 안 됐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그럼 뭐야 그 캐릭터 개성이죠. 사회가 바로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가다 이렇게 뒤에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당시에 내가 사회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 사회 직업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사회가요 이렇게 말하지 진짜 사회가는 말을 안 해. 할 수가 없지. 그치? 공부하고 추구하고 자기 저렇게 하는 거야. 뒤에 평가하는 거잖아. 그치? 그 말 인정 안 인정? 싫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꼭 정의를 내리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에 그 허실 그리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이런 걸 한번 정도로 생각하다 보면은 갈 길이 밝혀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처음에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뭐 해보자고 그러 너 미쳤냐 너 너랑 혼자 수마 떨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가 뭐 해서 이렇게 어디서 뭐가 됐잖아 그럼 또 와 울어 와우 대단하다고 그때는 나는 그 사람이 싫어. 미안하지만 꼴보기 싫고 싫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쌍곡선이 되는 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맨날 이거 숨어 지내는 거야 혼자. 그게 좋고 근데 스스로 소외가라고 예, 스스로 소외 자기 스스로를 소외가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에요. 웃기는 거지. 아니 뭐 모순이라고 또 웃기는 거지. 예, 말이 안 되는 소리. 근데 우리가 좀 지나면 아 하다못해 연민 선생 뭐 저 또 그 뭐 월당 홍진표 선생 이런 사람 사회가 그때 아니었었어도 그 사람들의 글씨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하셨죠. 서단에 많이 이렇게 불협화음하고서 혼자 막 숨어 살던 검여 유희광 씨가 나는 더 사회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국장 그렇게 관여 안 하고 나 마음속에는 그렇다. 그렇죠. 뭐 이렇게 종사고 막 해봤더라고 했던 사람 근데 지금 보면 이름이 없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짤막하게 물론 그러니까 요거 하려고 하면 위상을 또 이렇게 찾아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회가 열정이니 오분 이렇게 찾아오면 이제 많이 안다. 그런 거 보면 아 요렇게 하면서 내가 죽어 이렇게 죽어.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면 아 저러니까 그냥 의부이구나 의사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괜히 이렇게 있는 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설원이 쭉 이렇게 됐었지만 저번에 우리가 우양 이렇게 우양도 어떻게 보면 설원이라고라기보다는 사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지 서예를 논한 거 이런 거라고는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설원한다고 하면 아마 아까 그 채용의 그 필센이 이런 데서 나오죠. 그러고서 그 뒤에 이런 그 우리 부인의 그 필진도, 그다음 또 여기 저 왕이지의 몇 개, 이런 것들이 처음 종주가 돼서 이 뒤에 자꾸만 줄을 내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거의 다 나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중국 서론을 다 이렇게 또 보니까 많이 그 인용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진 때 이렇게 되고서는 어지러웠으니까 각자 자기 얘기를 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통일한 거가 수나라라고 그러지만 수나라는 잠시 지나가고서 말았으니까 당나라란 말이야. 근데 당나라 때 그 서보, 그 송가정 서보, 그 장혜관 또 그 서단 이런 사람들이 서예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 정리야. 그러니까 그 뒤에 송원 명청들이 주로 인용하는 것들이 우부인, 왕이지, 그 서보, 서단들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인용하면서 자기 내 말을 하려니까 이 사람 말을 인용을 하는 거야. 우리 내려갈수록 인용을 할 때 윗사람을 인용을 하는 것은 내 말을 좀 부각시키고 인증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 위에 인용을 하는 그 인용기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인용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럼 주로 많이 인용했다는 것을 보면은 역대로 그것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비윈의 용을 필진도 하고 왕이지, 그리고 서보, 서단 이런 것이 주 인용 대상자들이라. 그러면 이것들이 서예 이론의 원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서체로 치면은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뭐 안진경체, 왕이지체, 또 뭐 구양순체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꼭 그대로 아니어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종주가 되는 것이지. 꼭 달리 쓰더라도 나는 무슨 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내 체를 내세우기가 뭐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배울 때는 그렇게 하라면 되지만 나중에는 똑같다 그러면은 너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 뒤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너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러면 네 여기에 네 글씨는 뭐 하나에 너의 필액이 하나라도 있냐 이렇게 물어봐. 그 나중에 그 옹방관과 유용하고 그 옹방강의 사위가 그 과선주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서예 스승은 유용이야, 유서감이야. 근데 이게 특징이 재밌는 거가 유서감은 조금 창신을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옹방강은 고전만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서예 선생이고 하나는 장인이잖아. 근데 그 당시 둘이 유명해. 옹방강하고 유용하고 유서감하고 유용하고 유명하다. 그러니까 과선주가 이제 장인하고 술 한잔하고 그러는데 니네 선생한테 가서 유용한테 가서 어느 하나 필액 하나라도 네 거가 있냐? 아니 그 필법 아닌 것이 물어봐라. 제대로 된 거.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그 맞다. 그러면 니네 그 장인한테 가서 어느 하나라도 그 네 마음에서 나온 자기 필에 있는 거 한번 물어봐. 그 둘이 유명한 고사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는 고법만 충실히 하는 거고 하나는 창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우리 서단의 지금 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참 모습. 특히나 한글 같은 경우는 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따라서 이러한 역대 이렇게 그 서예에 대한 관념 또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머리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과연 어떤 것이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고 계승이라고 할 수 있고 계승도 계승이지. 계승 창조도 계승이다. 그죠? 그렇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참 또 웃기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애기가 벌써 지금 손주가 고2인데 애기라고 애기는 말하면 안 아닌데. 되지. 애기였었을 때를 하는데 내가 말이 지금 요새 이거 오랜만에 말을 하다 보면 이런 경향이 있어. 지금 머리는 팽팽 돌아가는데 말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벌써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걔가 애기였을 적에 하는 거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데 말을 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애기였을 때 그때는 저 추석 때 되면은 손편을 우리가 다 빚었었어요. 우리 부모는 또 시골이니까 그런 걸 항상 매주떨이 항상 해 먹었어. 그러니까 저 이만큼 해놓고선 하니까 지도 안 놀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래도 해보라고 또 할머니가 그럴 거 아니야. 너도 해봐라 그랬더니 지가 쳐다보고 있더니 손편 할 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공 걸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분업해서 직접 하잖아요. 그치? 한번 두어도 이렇게 금방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한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것이 많이 떡집 가니까 판매돼. 곱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아니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이 들. 그래서 삶아서 먹으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맛있어. 그것도 표현 알 거 아니야. 우리가 만든 거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 뭐 며느리도 잘 뭐 웃는다 뭐 하면서 얘기하고 얼마나 뭐 별얘기 다 하고 만들어. 근데 아들 그 아기 때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맞잖아. 그는 아기 때 그때 그 40년 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거 국 짓더니 파서 국국국수 구웠고 그러니까 금방 끝났어. 또 꼬마가 하니까 어린애가 하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도 않잖아. 또 옆에서 보니까 괜찮아. 또 허리도 아프고 힘들 정도 되니까. 그래도 우리도 대충 하니까 나중에서 먹으니까 괜찮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해? 이것도 창조라. 계승이야. 한글도 그렇게 써봐야 되지 않나? 맨날 말할 때마다 아니 한번 그렇잖아요. 그죠? 막 나는 어떤 때 막 그래. 그게 잘 안 되는데 이 모음을 위를 꼭 왜 그 두껍게 해야 될까? 얇게 해서 하면 또 안 될까? 거꾸로. 그럼 아래 또 힘줘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행사 필요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입자가 이렇게 가잖아요. 쓰려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지면은 이런 핵이 나오지 않을까. 저것도 아무튼 그러면 일정한 거에서 좀 이렇게 좀 벗어날 수도 있고 변화가 또 다 그렇게만 하면 또 이상하지만 이렇게 저렇게도 한번 그러니까 그건 미친놈이 하는 거지. 용기가 필요하지. 미친놈은 아니지. 용기가.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한다고. 그래서 나 저것도 좀 실패작이면서 뭐 반실패작이면서 다음에 그런 거 다 한번 써보고 싶은 거야. 한솔 씨도 크게 해서 좀 글씨를 크게 해서 그냥 어떻게 막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갖고 마음은
근데 여러분도 좀 그래보고 싶지 그것도 않아요? 쉽지 않아. 쉽지 않지. 그래보고 그거 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런 생각이 여러분도 들지 않아요? 저? 들 때가 그렇게 있지. 해서 했다가 다 구겨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창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누구나 해서 저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하게. 그래서 그거만 기가 하는 거하고 실제 쓰는 거하고 안 틀려. 틀려. 맞아. 근데 나는 보여주냐 그랬지 해봐. 근데 내가 있잖아.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수비돼가지고. 내가 공부가 이런 학문, 서예, 그러니까 박사학위도 참 중요한데 그런 학위가 따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더 죽어가. 아까 해서 아니야 하는데 던진다, 포기한다 중간에. 근데 따고 또 이렇게 한 번이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수록에 얘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까니볼 때 이게 나오게 되지. 까니본다는 거가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것보다는 더 높은 단계를 봐야지만 이거를 좀 할 수 있다. 글씨는 쓰는 거잖아, 그지? 쓰는 단계에 더 높은 거가 있었어야지 이거를 쓰는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높아지니까 아무것도 안 돼. 혹시 뭐 그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어버 책이 보물로 통과가 됐으니까 내가 보내준 거예요. 그거 보면 난 처음에 그 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버 책이 보면 그 서자관 갖고 사자관 글씨 뭐 제가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쓸 게 많고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이 있고 아마 그거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서예하고는 관계 없어. 그러나 그러한 것을 몰라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말하는 것과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조는 그런 데서 나오게 되지. 그게 안 되면은 글씨가 최고고 제일 무서운 거 어른인데 여기에 내가 복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나와. 공룡백개는 안 나오게 돼. 그러니까 창작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요. 창작을 대범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건 제가 몇 번 썼잖아요. 학양, 식견, 예. 담력.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 말씀드리면 조금씩 생각은 바뀌지만 아직은 실천으로는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바뀌는 것만 상상하는 거니까. 학양, 식견, 담력. 그다음 그것만 있어도 안 돼. 담력이 없으면 안 돼. 생각을 그래도 전에는 전혀 안 하던 것도 조금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런 건 있어요. 이건 조금 수긍되는 거죠. 좀.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변화라.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큰 변화를 뭐 기대하지도 않아. 왜요? 기대 안 해. 아이고 슬퍼라. 왜냐면 그건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소스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참 잘 걸어갔다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것을 한단 고사라고 해서 그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그 초나라 급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시골이고 저렇게 하니까 서울서 누가 오니까 좀 그 말을 흉내내느라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갔어. 그때 명월관 같은 데도 가고 그러니까 뭐 옷차림도 다르고 이렇게 말씨도 다르니까 그걸 흉내내고 하다 보니까 지가 원래 말을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얼치기 떨치기도 안 되고 가서 거기 오니까 이 고향 말도 안 되고 얼치기 떨치기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걱정이 되니까 나는 이렇게 그걸 어떤 소스 생각 이런 걸 주는 것이지 꼭 적극적으로 나는 권장 이런 것은 아니라. 그리고 이게 몸에 저거 왜 저 산다가 그 동백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쯤 핀 동백꽃이라고 내가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5월달에 장미잖아. 이렇게 네. 보면은 그 산에 다니다가 이렇게 보면은 장미들 많이 많이 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는 조금 핀 거, 뭐 중간 핀 거, 많이 핀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얻은 게 예뻐. 지금 몽골을 너무 딱딱한 건 아니고 조금 편하면서 이게 귀엽게. 그게 반다야. 반쯤 핀 거란 말이야. 그 반다. 다는 무슨데요? 그래서 저 제목이 그래서 저 반개 산다야. 소리만 음. 하는데 찾았죠. 그 상자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좀 공부보다 확 조금 너무 더 이렇게 반핀. 풍성 저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요 오히려 더 이질 같나고 좀 약간 그렇죠. 그 창조도 나는 그렇게 봐지는 거야. 옛날 누가 그런 한참 내가 뭐 이렇게 뭐 저런 글씨 많이 이런 글씨 많이 쓰고 그럴 때 그때 뭐 이렇게 해서 뭐 해가지고 했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막 뭐라고 그랬었지. 그랬더니 선생님 저 요것만 이렇게 달라진 것도 굉장하다고 그러고 지금 그 서단에서는 저보고도 글씨 굉장히 달라졌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또 딴 데 가서 물어보니까 또 그렇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택도 아닌데 아까 반개 살짝만 이렇게 실직 웃은 거야. 근데 그 사람 좀 더 이렇게 하지 매 그래. 내가 뭐라고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이게 서단에서 미쳤다고 그래요. 지금 나보고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딴 사람도 술 먹고 갔더니 뭐 또 딴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 해.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저 글씨가 굉장히 좀 달라졌다고 마루도 선생님이 와서 여행한 거 제가 잘 보여주지도 않고 맨날 야단만 했는데 그거는 난 그런 얘기 안 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저랑만 이렇게 있으면 그런 거는 자동적으로 되지 의식적으로 내가 뭘 하려 되는 것도 아니고 돼서도 안 된다. 익어서 터져. 익으면 터지는 거야. 미리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안 되는 거야. 옛날에 연시해 먹을 때 그렇잖아. 좀 해놓고서 카바이트를 거기에다가 장에다가 놓고 카바이트 나중에는 저 번개탕 그렇게 해가지고 익혀 먹잖아. 이렇게 맛 달라. 자연 연시. 요새는 뭐 그렇게도 잘 안 하지. 아무튼 별 얘기 많이 했었지만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 부인도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이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이거 분명하지 않은 거지만 지금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아직 예서 기식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종려 기식도 남아 있는데 왕이지 계통하고도 많이 이렇게 좀 지금 접하고 이런 거가 좀 보여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화남근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이건 그 위에 예서 기운 뭐 이런 거가 좀 나온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왕이지한테 전한 그러니까 그 과도기적 글씨지 아직 이렇게. 그렇지만 저렇게 정제되고 좀 깔끔하게 했었다고 했었을 때 그 당시는 상당히 그 세련된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부인이 갖춘 그 집안과 그 사람이 갖춘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뭐 이렇게 그 필진도까지 남겼으니까 뭐가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 그죠? 초학선대서 부득종서 여기 맞나? 선감자 불사 그 선사자 불감 선필력자 다골 불선필력자 다육 다골 미육자 위지 근서 다육 미골자 위지 무죠 다풍근자 성이여 무력 무근자 병다 일일종 희소식이 경지라. 요거가 상당히 많이 인용돼요. 지금 많이 들어본 얘기가 있을 거야. 처음 배울 때 대서 큰 글씨를 먼저 해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큰 글씨를 먼저 쓰는 것이 작은 글씨보다 큰 글씨를 먼저 그러니까 커서는 작게 할 수 있는데 작게는 컸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종석, 작은 것으로부터 그 얻을 수 없다. 선감자, 이 감은 저 감식, 감성, 감상, 감상도 되고 참 나는 그래서 감자가 나오면은 뭐라고 해야 될지를 잘 몰라. 중국에는 주로 감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감상은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말하는 한자에서 말하는 감상의 의미하고 좀 달라. 우리 말로 하면은 감식. 근데 감식은 감상하여 식별하는 거거든. 근데 감식하면은요, 감상보다는 그 말이 떨어지는 말인데, 내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 감자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지금 아까 같이 여러 가지 감별도 있고 감식도 있고 감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뭘로 선택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요 말을 쓰면 좀 좋다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이라고. 틀렸다 맞았다는 얘기 못해. 왜 사람도 왜 그 사람에 따라서 자기 잘 쓰는 말이 있잖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근데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거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거를 계속 좀 뭐랄까 높은 단계로 올리는 말을 쓰는 것이 좀 좋겠죠. 그러니까 고상한 말 쓰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뭔가 같은 말에도 똑같이 해서 고상하고 그럼 조금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좀 흠모스럽지 않나? 안 그래? 근데 너무 속어 쓰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물론 같이 통용은 다 되지만 거기에 그 사람 차이가 나타난다. 근데 감식도 되고, 그러니까 감상은 중국에서는 감상은 그냥 이 말을 다 포괄하는 거야. 감식, 감별, 감정 이런 것을 다 포괄한 말이 중국말로는 감상이야. 한자로. 근데 우리는 감상하면 그냥 쳐다보고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감상이 꽉 와닿지가 않는 거야. 이렇게. 뭐를 감상한다 그러지, 그지? 작품을 감상한다. 근데 중국에서 만약 그런 걸 뭘로 쓰냐 그러니까 그건 완상이라고 그래요. 완상은 가지고 손에서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 이렇게 자꾸 보고 즐기고 이러는 걸 우리는 그게 감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벌써 좀 달리죠, 느낌이. 똑같은 말이라도. 따라서 이것을 어떤 거를 쓰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만약 그런 글 올라서 쓰고 그러면 때는 그런 거야.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때는 거야. 그럼 난 그 다음부터 그런 사람하고 얘기 안 해. 그런 사람하고 더불어 같이 놀 가치가 없는. 왜냐면 같이 더불어 있다가 누가 이렇게 향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받고 이렇게 따라가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라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또 같이 놀고 저렇게 하잖아요. 내가 자꾸 버려져. 그리고 나중에 결국 안 좋은 일이 생겨죠. 왜 그러냐면 말을 안 하다가 궁극적으로 술 먹고 언젠가는 싸우게 돼. 그 문제 갖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너 나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나와. 끝에는 중간중간 자꾸 과정 생각해가지고 그럼 그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피해버려 아예. 그래서 내가 아까 딱 안 본다는 걸 피해버리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느껴요.
또 아까 같이 그렇게 해봤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끝에 가서 뭐 그 이해한다 그런데 너 뭐 거기서 너 잘난 아무튼 별로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 이해가 됩니까? 아마 여자분들도 그런 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꼭 비단 무슨 뭐 남자만 속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좋은 거는 어떤 그 높은 가치와 그리고 고상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거를 더불어 같이 이렇게 가는 거. 나는 그게 도반이라고 봐. 동무 필요 없는 거야. 친구도 친구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길을 10년 이상 같이 가는 거가 친구야. 아니면 동무야. 지나가면서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 되는 거지. 친구가 필요한 거지 동무가 필요한 거. 난 아니라고 생각해. 너무 이렇게 내가 끊고 막 그러니까. 근데 꼭 시기하자. 그치. 근데 언제 있잖아. 그 작품도 썼는데 내가 많이 그런 걸 난 그런 걸 참 많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 지금도 그렇지만 한 번 사는 인생 좀 의미 있게 사는 거가 좀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은 다 있죠. 당연하게 다 갖고 있는데 어? 그 생각은 다 다 갖고 원하지. 있죠. 원하고 바라고 그럼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해야지 그럼. 네. 저는 끊임없이 그랬던 것 같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자체가 노력을 하나. 맞았어. 아유. 그거 맞는 얘기야. 아주 핵심을 꼭 듣네. 그렇지 않으면 안 오지, 그지? 그리고 지금 이런 거 지난 일을 회상하니 영원한 나의 친구는 고인, 서적, 제자 세뿐인가 보다. 소중한 법들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실 텐데 이 사회 길로 들었으면은요 친구들이 벌어져요. 맞아,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우선 걸러져. 저는 뭐 계속 그 중문과 있었다가 이렇게 뭐 하고 그러니까 더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통할 수 있는 건 제자밖에 없다. 제자도 내 제자로부터 3년이라고 했어요. 3년 지나야지 저렇게 하는. 그러면 전 나를 이해해줘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만나고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얘기가 되지. 딴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깊이 생각해서 저거 작품으로 옮긴 거야. 그 나머지 사람도 그럼 친구가 없냐? 있지. 동무들 있지. 근데 만나면 별로 그렇게. 그렇죠. 동창이 나가고 하버드 나가고 오셨지만 나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 사업하는 사람은 나가야 돼. 공부하는 사람은 나갈 필요가 없어. 안 나가다 가끔 나가면 대접만 받아. 그러나 처음에 술 한잔 먹고 한두 잔 지나면 그 다음에 다 없어져 주의. 그럼 나 왜 왔나 싶어. 저 그래서 독특한 사람.
독특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직장에서 얼마나 독특하겠어요. 뭔가 그렇지. 말로는 하지 않는데 응. 그 행동이나 뭐 그런 거. 아 그렇게 된다니까. 그걸 아까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높고 고상한 걸 추구하고 거기서 험난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창조의 길도 거기서 나타나고 그렇지. 그렇지 잘못하고 나면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야. 그런 게 나도 다 겪으면서 느꼈던 일이고 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감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성감자 그러니까 감상을 잘하는 자는 불사 쓰지 못해. 서사하지 못하고 또 얘들은 이때 우리 부인이 이 사자 쓴 거가 난 참 재밌다고 봐. 글서자 쓰지 않고 사를 썼다고. 저건 뭐 서사할 때도 저렇게 쓰거든요, 그죠? 왜 사를 썼냐? 저거는 내뿜어서 쓴다는 얘기거든. 이 글씨 이거 쓴다는 거가 아니야. 표현한다는 뜻이야. 그죠? 서사해서 사자 이거 하고 그러면 저건 글을 썼자라고. 서사. 우리가 서사라고 그러는데 저거 옮겨놓다 뭐 백길사 뭐 글일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옮겨놓다 베껴놓다 뭐를 옮겨? 내 성정을 옮기는 거야, 마음. 그러니까 서라고 하는 거 서하고 하면 그건 필행만 저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 서사하면은 서해서 내 성정을 옮겨놓는 거, 그다음 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글자 하나가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면 너무 오묘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서라고 쓰지 않고 사라고 해서 쓰니까 감상 잘만 잘하는 사람은 이 글씨를 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러지를 못한다는 얘기다. 또 반대로 잘 서사하는 자는 또 감상하지 못한다. 눈에 빠지니까 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고 수절하는 얘기 많이 해. 눈 높으면은 손은 낮아. 그 글씨 웃긴다. 이런 거 다. 글씨 안 쓰면은요, 안 쓸 때 서예 수준이 내가 보면은 한 절반 돼. 안 쓸 때. 근데 배우면은 딱 떨어져서 0%에서 1%예요. 배우는 순간. 거기서 아까 중간 처음까지 갈 정도 되면은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정도만 가도 굉장한 고수가 돼요. 여러분하고 많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글씨 배우는 순간에 그냥 한숨만 나오고 그냥 아유 어떻게 이 형을 저렇게 동그랗게 잘해요. 아니면 이렇게 그 말하는 한마디가 가만히 집에서 생각하면 병신 육합하는 얘기야. 그렇잖아. 아니 어떻게 물어볼 게 없고 한심할 게 없어. 동그랗게 어디 이런 것들 이런 걸 못한다고 이거 병신 육합하는 거지. 그걸로 서의 관점을 걷다가 표준을 두니 그게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치? 아니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아까 처음 안 배웠었을 때 그 한 50% 정도 그 수준으로 갔으면은 그 정도면은 거의 준대가 돼. 내가 생각할 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안만 빨라도 2, 30년.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이만큼 들었을 때 뭔가를 조금. 근데 이거는 서예 하는 사람만 이렇게 느껴지는 말이지. 맞아. 이거를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요 미쳤다고 그래. 그러니까 미쳤다고 내가 할 바에는 안 해. 이해도 못해. 그리고 자기네가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50%라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맞아.
그러면 또 그러죠. 또 자기 채가 또 있어야 되지 않아? 뭐 있는 얘기도 별얘기 다 해. 막 두 사람 말이 맞아 50%야. 선필력자, 필력자 이렇게 좋은 자는 다 골격이 많고. 그러니까 우선 골격 뼈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필력이 좋지 않은 자는 살찌. 그러니까 못 쓰는 사람은 뭉개져. 뭉개졌다가 내가 필력이 짝짝하고 나면 이 살이 빠지게 되니까 필력이 가늘어지기 시작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칼이 안 맞아. 그냥 또 그러다가 좀 가물스럽게 빠져. 다이어트가 돼서. 그러니까 골격이 잡혀지. 그러니까 이게 참 간단한 말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게 비법이라니까. 또 다골. 골격이 많으면서 살찜이 적은 것. 이것은 근서야. 이걸 근서라고. 또 살찜이 많으면서 골격이 적은 것. 이거는 묵적. 먹돼지라고. 이거 많이 인용하는 거야. 묵적. 그러니까 글씨 처음 배우면 전부 다 묵져야. 다 다력 풍근자. 그러니까 힘이 많고 풍근, 근력이 풍부한 것은 성인이요. 아니 성인 뛰어난 거란 말이에요. 또 필력이 없고 근력이 없는 것은 병이야. 병폐를. 그러니까 글씨 보면 이거 보면 딱 못 쓰는 거는 이거 이런 글씨는 정성만 더 많아. 정성이 없어야 돼. 정성이 없으려고 하면 냉정할 때 정성이 없어져요. 우리가 정성이 어떨 때 있냐? 내가 약할 때 정을 따져. 내가 강하고 뭔가 확실하게 저기 할수록에 냉정을 찾으려고. 그게 안 되고 어려우고 이것도 저것도 이게 판단이 안 쓰면은요 정감 따져. 아이고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인정이죠. 외로워질까. 근데 좀 알아지면 딱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골격. 여러분의 초보자들 가르칠 때 보면 골격이 어디에 골격을 딱딱 둬야 될지를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 정성만 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변명해. 글씨가 정성이 그렇게 뭐 있어야 돼. 좋은 말을 갖다 다 붙여요. 난 그걸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라고 아직. 지금 여가 상당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일 하나하나 필약 하나하나가 종기 소식 그 소식을 쫓아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 소식이라는 말 소식이다. 내가 여기는 줄을 안 달아놨는데 요점 소식 다 알 것 같죠? 몰라요. 이제 모른다고 아예 그냥 미리 그렇게 하고 나면 나쁜 사람. 배째라는 얘기지 뭐냐? 응? 한마디로. 나 혼자만. 제가 왜 말을 하냐면은 저런 걸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닌 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더 작아지는 것 같아. 요 짧은 말에 요렇게 다 들어있게 뭐 다 들었으니까 너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나는데 왜 못해? 옛날 거죠, 그쵸? 이 사람이 272년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이라니까 글씨가 그러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뭐 했어? 응? 뭐 했어? 뭐 했냐고요? 잘 살았어. 우리는 드러나봤지. 못 그래. 들어본 사람. 근데 요게 그치. 사실 있잖아. 이 많은 말이 요 두 줄 안에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그치. 근데 너무 할 말이 없더라. 그러니까
내 작품을 이렇게 어느 데서 보면은요, 내가 서론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게 많잖아. 그러면 딴 거 이렇게 이제 뭐 시에서 시 솔직히 좋긴 좋지만 내 거가 아니잖아. 그것보다는 내가 절실하고 이런 말에서 서론에서 내가 그래서 따서 작품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야. 이해가 되죠? 소식도 이거 보면은 이 소식은 사물에서 중요한 요점이나 관건을 가리키는 말이야. 이게 소식이 뭐 이별간 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출처는 홍루봉에 뜻하지 않게 윤호인이 어지럽게 더도는 사이에 신이 음악의 문도 두드러진 비밀장치를 열자 거울에 가렸던 문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기관 이런 것이 좀 나타났다는 얘기야. 여기에서는 피력 사이에 주고받는 호흡, 연결, 또 서해의 변화의 특징과 오묘함 이런 게 소식이라. 그러니까 한자는 같은데 전혀 다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는 소식이 아니라고. 하나하나가 그 소식을 쫓아서, 그러니까 소식을 쫓아서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변화, 그러니까 피력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가 사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저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내가 많이 노력해봤는데 막 그런 게 잘 안 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좋을 때다 할 때는 막 그 좋게 막 한번 써보려고 그랬고, 아직 피지 않은 거는 좀 이렇게 아직 피지 않으면서 좀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좀 못생기고 그렇게 좀 써보려고도 했거든. 변화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근데 그래. 다들 생각도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서야 할 거를 다 여기 보면 다 있네요. 두 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가지고 이제 내가 그랬다고 그랬었잖아. 그 예수하고 공자하고 석가하고 이렇게 저 산 정상에서 이렇게 셋이서 마주보고 있으면 할 얘기 없다니까. 뭐요? 자, 이러고 끝이야. 그럼 그 밑에들이 전 우리 선생님이 왜 그때 뭐요를 했냐, 왜 뭐야도 아니고 뭐 혀요 해가지고 했냐. 이게 줄을 내고 그러면 이게 한 박스야 추가. 이거라고. 여기서 밑에는 주주주 이제 뒤에 서론들 이 얘기가 좋으니까. 근력은 그럼 이거 다육은 뭐가 육이 뭐 해야 되고 고를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은 뭐 그지? 이게 제일 근간이다는 얘기. 이게 따라서 많으니까 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서론을 얻었다 그러면 지금 요거 하나 이렇게 얻은 거야. 이 말. 오늘 여러분 이것도 얻었으면 이거 평생 가야 될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아까 많이 써보니까 좋잖아요. 지금 아까 묵조하고 이거 병 이것만 알고 그래도 할 얘기가 많잖아, 그렇지? 네, 맞네요. 그것도 내가 잘 설명해줬잖아, 그렇지? 내가 처음에 저런 서론을 처음 보니까 환장하게 된 거야.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인사동 가서 술 먹어서 할 때니까 맨 이상한 얘기들만 하고 꽁 잡는 게 매란 얘기만 할수있고 뭐 이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뭘 믿을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다음에 또 누가 요새 이제 올해 뭐 대상 이런 풍이었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누가 뭐 대상 이딴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갈 거야. 그 사람이 심사 안 한 지가 몇 년 이딴 얘기만 하니까 난 그런 게 싫어. 그건 사업이지. 우리 때는 또 국전이니까 또 그런 게 또 굉장했었지. 아무튼 근데 난 이런 데서 이런 과거를 하니까 난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가 저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저런 거 언제 뭐 책을 좀 해서 소개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또 박사가 아니면 꼴값 떠는 거라고 그런다. 그렇지?
또 박사에서 이렇게 냈다고 그러면 어우 박사가 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위 맞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거야 지금. 그거 이거 다 생각하셨다가 아 그런 거야. 근데 실제로 저 책을 많이 보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유언하면 또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라고 시비거리들이 없지. 그리고 또 이미 또 뭐 여러 가지로 저는 뭐 경력과 기타 뭐 이런 거. 껄끄럽지 선생님. 어? 껄끄럽지. 선생님 껄끄럽겠지. 근데 껄끄러워하시는 분 자체가 아니셔. 그렇다고 내가 뭘 하라고 고분고분할까? 아이고 그래. 난 안 그러거든. 싫어. 난 그렇게 말하는 너가 싫어 새끼야. 당연히 싫지. 왜냐면 시간이 그러면서 대접받고 지가 우지자지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난 그게 싫은 됐어 거야. 너가 하느라. 저런 사람이 화단에서 망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싫은 거야. 그 옛날 농사 선생님들 거기 또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를 친하지. 그래서 형 동생하고 잘 친하고 그랬었는데 그 농사 선생님도 뭐 그냥 사람 막 그냥 잡고 그러니까 그때 소문이 인사동에서 저 미친 게 걔한테 안 걸려야 된다. 거기만 걸리면 무조건 씹히잖아. 잡히고. 그리고 거기는 뭐 역 없이 더 그러니까. 그래서 술 먹고 있으면 막 이런 얘기 하고 나면 뭐 서론 얘기도 없고 이제 내가 책을 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농사님 술 먹다가 야 그 철견 얘기한 거 아니야? 그 걷다가 막 주문해서 철견이 말했다고 그러고 왜 자네가 꼭 얘기한 것처럼 해? 그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거지. 대단하다. 직선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야. 왜 그러냐면은 잘난 척하면서 자기들 좀 뭐 하고 싶고 하고 그러니까 지가 와서 폼 잡고 그러는데 농산에 가만히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럼 철근이 한 얘기인데 그 걷다가 철근이 한 말이라고 해서 저 줄을 달던가 꼭 네가 뭐 한 것처럼 모르죠. 아니 그 농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친다. 그러니까 성대는 보니까 뭐 이만큼 베껴서 그러. 주 안 달지.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하더라고 보러 왔어. 아 그럼 다 줄 거지. 소소일 건데 그걸 걷다 보고 안 달지. 그런다고. 잘났다고. 그다음 그런 애들하고 무슨 얘기해? 할 얘기 없지. 자, 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는 영자 8밥이잖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갈고리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여기 다 그래도 다 설명이 돼 있어. 7개지만 다 설명이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자 8법은 이런 데서부터 뒤에 묶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정리돼서.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뭔가 법도도 아니고 뭐다 이렇게 해서 딱 정해졌다. 그거 하기 전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그 아닌 것을 추적할 수 있어야지. 한글이 정해졌다. 정해지기 전에는 아니지. 이 뒤에 거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불태웠지. 문자를 만들면 안 되니까 이거 뭐 근거도 다 없애고 이거 다 그러는데 그 만든 그 뭐 근원 이름까지도 하고 나면 이거 다 없앴지. 근데 이 뒷거를 추적할 수 있고 저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그 한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아 이렇게 글씨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어 이런 거 나는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싶어. 왜냐면 한문 같은 데는 이응 같은 게가 없거든. 근데 파스카 문자 같은 데는 이응이 있어 이렇게. 근데 파스카 문자는 또 없어졌어. 몽고 그 잠깐 있다가 등등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아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한글도 여러 가지 해서 그 꼴을 이렇게 어떤 기본 꼴과 이런 걸 해야지만 그 원형 이런 걸 찾아가서 해야지만 조금 더 객관성과 이런 걸 좀 해서 하지. 물론 언어학자들도 뭐 해야 되겠지만 난 그런 거가 더 중요하다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금 이 모음으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그 전에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물꼬를 해가지고도 어떤 서예 유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혼자 해보는 거지. 근데 뭐 인정 전 늦었어. 원래 그런 거 같고 난 한글 그러니까 요새 또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또 나한테 뭐 퇴직까지 했었으니 그때 학생들 많고 뭐 하려고 시키려고 그러더라도 한다고는 그러고 하고 싶어 하고 그러지만 그건 또 자질이 있어야 돼. 그 몇 사람 그게 또 안 되고 그랬어. 그래서 은초도 주었었지만 그런 것도 좀 많이 헤매고 그래서 내가 좀 많이 그런 걸 해주고 거긴 또 그래도 조금 중대 나와서 뭐 아무튼 사학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나랑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할 때가 글씨 좋았었어. 활발하고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공부할 나랑 같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들이 잘 써. 글씨가 좋아. 아니 그때가 제일 좋았다. 경기도 다니면서. 그러니까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거 거기도 저 사사기법을 쓰고 그랬는데.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고 사람. 그다음에 이제 안 나오고 이렇게 할 때부터 좀 글씨가 늘어지더라고. 긴장감도 없고 그 늘어지고 하는 거 이제는 벌써 태만하고 난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딱 보여 글씨. 그럼 끝난 거야. 추구할 때 그 글씨는요 달라요. 경전에서 또 참 좋던데. 그런 건 뭐 내 눈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타고나는 그게 엄청 큰 거. 자, 요거 얘기했어. 그 건너건 요건 명칭은 없어요. 이게 명칭은 없고 여기 원문에도 이렇게 형태만 이렇게 나와. 여 천리지치는 은은여 귀실위원. 이게 다 보면 옛날에 그 저 뭐 무림 같은데 보면 비법 한 거야. 이거는 천리의 그 진, 그 구름이 그 진을 치는 것 같다는 거야. 천리의 구름은 진이 어떻게 치나? 은은여는 은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실상은 유형, 형체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 79년에 처음 비행기 타고 대만 갈 때 그때 처음 탔는데 그때 비행기 타고선 내가 깜짝 놀란 거가 천지현황. 그 옛날에 하늘이 검다고 그러잖아. 검은 걸 처음 알았어. 비행기 타보니까 하늘이 검더라고. 옛날 따라는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 고마? 그러면 구름으로 검게 보이더라고. 난 처음에 그래서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93년 그 중국 가서 이렇게 할 때 그때도 그때 이 천리 진운을 알았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이 필법을 이런 걸 안 배우고 생각을 안 해고 해서 했었다가 거기 보니까 창가에서 구름이 쫙 위로 올라오니까 보이잖아. 이 시야 끝까지 보이더라고. 보이는데 구름이 작으면서도 크면서도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 이렇게 있다고. 그죠? 그게 천리지문이야. 그러니까 이 뒤에 이런 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참 재밌는데 그 큰 길을 보면은 곧죠. 평평하죠. 근데 길을 갔다 오면 평평하지가 않대.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평평하대. 그거 마찬가지야. 그게 천리지문이야. 하나인 것 같은데 반듯한 게 아니야. 이게 여기에 구름의 천리 아득하게 지르는 것처럼 아득하게 이렇게 형체가 있으면서 뭔가 은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따라서 이렇게 쭉 긋는 것이 쭉 이렇게 긋으면 미친놈이란 말이야. 그건 획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뭔가 사연이 있어요. 천리에 한 것처럼. 이해가 되겠습니까?
잘났다고 깨끗하게 쫙 그러니까 그야말로 개털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서는 얘기거리가 전혀 안 돼. 그 시에는 사연이 있어야 돼. 내용물이 있어야 돼.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기계로 뭐 자수수 뭐 기계수 빼는 것처럼 꼭 이렇게 그거는 피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점 고번 추성 개개연 실여 분야라. 요거는 고봉 높은 봉우리에서 추석 돌이 떨어져. 그거 같단 말이야. 그래서 개개는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야. 그러는데 실제는 그 무너지는 것이다. 근데 또 나도 그래서 젊었을 때 산에 가보라 꼭 위에서 돌 한번 떨어뜨리고 그래봤어. 이거 그럼 도대체 뭐 어떨까? 점이 그래야 돼. 그냥 콕콕 찍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또 여보 6단 서상이라 무태 요 무소 상아를 자르는 거야. 걔들 이거 자를 때 그 단단한데 그렇지. 요거는 봐봐. 백균 30근이 1균이야. 그러니까 100하고 30 한글보 아니 한국군에 어떻게 돼? 3만근이지 그럼. 은행의 숫자 잘 알지 저씨. 미치겠네. 지 뭐 하는지도 몰라. 30근이 한 근이던데. 그게 뭔 얘기야? 30근이 1균이라고. 1균. 그러니까 이게 100균이니까 3,000근이네. 3,000근. 3,000근의 그 쇠뇌야. 이렇게 옛날에는 그 쇠화살 쏠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죠, 왜? 강한 이렇게 쇠뇌. 그거를 발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3,000근이면 얼마나 무거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이래야 되잖아 이게. 이랬다가 칵 놔야 돼. 따라서 이거 글씨 쓰고 그럴 때 저기 할 때 그냥 이렇게 나와야 되지. 게임이 다른 거야. 말이 다른 거야. 그만큼 해줘야 된다는 소리겠지. 어떻게 형태만 나오면 된다고? 웃기고 왔었는데. 이거는 만세거든. 만세는 오랜 세월에 그 마른 등나무.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등나무를 못 봐요. 그래가지고 난 옛날에 저걸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덕수궁에 가면 그 앞에 그 등나무 있잖아. 그거 보고서 많이 내가 추억에 잠기고 저렇게 하고 상상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한번 그 서해 여행 이렇게 가다가 호주를 간 적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만세거든요. 그 등나무가 얼마나 했어? 하여튼 하나는 됐어요. 하나는 갖고도 안 돼. 이게 뭐 형상이 안 돼. 이런 등나무야, 등나무가. 거기도 얼마나 오래됐대? 거기도 보물거리. 만년 됐지. 만년이요? 이게 만세보등이라는. 난 그런 딴 건 줄 알았더니 일반 나무 등나무야, 등나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저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그래야지 사연 있잖아, 이렇게. 그 등나무 이렇게 휘어진 것 같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지 쭉 이렇게 내려걷는 거 아니라고. 요 핵이 쭉. 풍랑 뇌분이라. 풍랑은 이렇게 좀 물결 이렇게 넘어지고
내 우레가 달려가고 이런 어떤 기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랑. 저다 물결 남도 그저 잔물결 뭐 높은 물결 뭐 이런 게 그것도 물결 파랑 뭐, 어렵더라고. 랑자. 그리고 요것도 경내 근절이라. 굳센 세례. 굳센 세례를 쏘는데 아주 근과 저 마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다 이거 보면은 지금 이거 7가지 형상이지만 왜 그러겠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데 동화 같은데 뭐 신데렐라가 어떤 건가? 아무튼 뭐 신발 잊어먹고 그게 신데렐라지. 그 12시 지나면 이제 뿅 가는 거지. 그게 상상으로만 되지 현실이 안 되는 거잖아. 드라마 유행되는 거 보면은요, 잘 되는 거 보면은 뭐 부잣집에 아주 뭐 무슨 재벌집에 무슨 뭐 며느리를 갔네 무슨 무슨 파탄 이게 현실로 안 되는 거를 상상해서 하니까 통쾌감이 있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시가 그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사물과 이런 어떤 그 매치가 될 정도로 연산이 될 정도로 그냥 거기에 사연과 내용물이 있게끔 이렇게 돼야지만 그 글씨가 하나의 그 피레길에도 아까 소식이 있죠? 일일종 소식이라고. 그것처럼 그렇게 나와줘야지만 거기서 생명력이 좀 부과가 되고 뭔가 꿈틀거리고 뭔가 좀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거가 나와야지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뭐 참 속 터지지 않나? 속 터진다고 하는 것은 저런 걸 진짜 알고 저렇게 내가 처음에 그런 거 보고서 이거 어떻게 저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리고만 앉았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겠어, 그죠? 근데 저런 거 좀 알려주고 싶고 이렇게 하고 그랬더라도 이거 열어. 이게 또요 웃겨. 근데 정말 또뭐 이렇게 서실해서 일양생은 저런 걸 좋아해. 그러고서 좋아하고 따라하고 이렇게 막 궁금해서 내가 해주면 아주 좋아하고 그러는데 딴 사람하고 그러면 그렇게 썩 반응이 그렇게 썩 그렇게 오히려 저렇게 하고 오는 것보다 책을 하나 더 받을 생각은 이런 거가 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금방 끊어져. 내가 외대 이렇게 오랫동안 서실하면서 글씨 제일 잘 쓰는 애를 보니까 어떤 유형이냐면 2가지 유형이야. 그러니까 우선 글씨 제일 못 쓰는 유형. 못 쓰는 유형은 그 시간 어떻게 하다가 그 중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은 시간 아낀다고 중간 시간 살짝 가가지고 그때 하면서 살짝 가고 그럼 굉장히 알뜰하게 걔는 시간 아끼고 여러 가지 그때 뭐 책으로도 갖고 모아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제일 못 쓰고 오래 못 가. 근데 제일 잘 쓰고 저기 하는 애들은 거기서 맨날 청소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걸레 빨고 늦게 가면서 하고 거기서 같이 저거 있으면 선배들하고 같이 회식하고 가서 얘기하고 벼로 따. 그런 애들 나중에 보니까 제일 오래 잘 써. 그거 제일 잘 써. 그렇다고 걔가 뭐 그 과에서 다 나중에 교수 됐어. 그 사람도 박사 한 게 2개야. 인도에서 박사해서 인도에서는 그걸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독일에서 또 박사 2개를 박사 받아. 결국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해줘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해줘서 이렇게 좋다고 막 해도 그게 안 맥혀 들어가는데.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담배라도 피워야지. 재밌어요? 네. 난 재미 하나도 없어. 저희는 너무 재밌는데 교수님 너무 재미없으시구나.